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와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 결과가 나온 그날 그 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표세준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종결 처리 과정을 전면 재조사합니다. 정일련 국민권익위원장이 사건 처리 과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간부회의에서 지난 2024년 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인식 수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익위가 내부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2022년 재미동포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권익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사실상 봐주기식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가 과거의 종결 사건을 직접 재조사하기로 하면서 당시 처리 과정과 관련된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표세준입니다. 예, 스튜디오에 조현삼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4년 6월에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백,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사건을 그냥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국민권익위가 다시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관련 진상조사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정일련 권익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요거 어떻게 들여다보게 될까요? 결국에는 권력의 외압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제 핵심 사안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2024년 김건희 씨가 우리 국민 모두가 봤거든요. 근데 권익위는 아니래요. 이 400만 원 이제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누가 봐도 그런데 왜 권익위는 저런 걸 한 거지? 모두가 봤는데 왜 저기만 아니라고 하지?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진상 규명이 필요했던 사안이죠. 새 위원장께서 다행히 이거를 국민 인식 수준에 너무 어긋난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고 이제 표명을 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핵심 사안들은 그거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종결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청탁금지법 관련한 이제 법리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해석과 법리 적용에서 이런 종결까지 외압은 없었는지 그 외압은 어느 선까지인지 총체적으로 그걸 진상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가방 받는 모습을 CCTV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이렇게 뭔가 카메라로 아무튼 찍은 거를 전 국민이 본 상황에서 이게 아무튼 전혀 혐의 없다라는 식으로 종결 처리된 것은 국민 모두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종결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이 관련한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종결 처리가 나왔던 이 회의 내용은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수수하는 영상을 다 봤죠. 예. 그렇지만 권익위는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좁은 법 해석을 통해서 빠져나간 그러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실이 없었다가 아니라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으니 처벌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라는 그런 법논리였죠. 그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 반대 의견이 굉장히 나왔던 그러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당시 표결을 보게 되면 김건희 씨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종결이 물론 9표가 나오긴 했지만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자는 의견도 3표가 나왔었고요. 송부하자는 의견도 3표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에도 종결은 8표였고 그다음에 송부가 7표였어요. 사실 한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박빙인 사안이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종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권익위는 이것을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으로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법 해석을 굉장히 좁게 김건희 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종결한 그러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뭔가 뇌물을 줄 때 아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아내를 통해서 주면은 요거는 뭐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뭔가 약간 자주 섞인 이야기가 돌기도 했었는데, 당시 이 사건을 종결한 이후에 권익위의 한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의나 이 사건의 종결에 대해서 회의감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진상조사에 들어가겠죠. 네, 이번에 들어간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네, 이 실무자를 죽음까지 가게 했던 어마무시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상조사가 분명히 한 국민의 정말 짓밟혀진 인권이나 생명권 때문에라도 이 진상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이 공직자분은 20년 가까이 부패 척결을 위해서 일했던 공직자입니다. 근데 자신이 분명히 확신이 있었을 거고 자신만의 소신과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윗선에서 그걸 짓밟아서 이러한 억압 속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지고 거기에 따른 그 폭력,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이분들은 희생을 당한 거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이제라도 진상 규명을 해서 이분의 명예와 이분이 하셨던 실제 업적에 대해서 저는 기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유서 안에 그 사건 종결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라는 게 드러났었는데, 근데 이 종결이 되는 그 과정에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윤석열의 압력이라든지 압박,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야 될 것 같은데, 당시 법과 논리의 무게보다도 양심의 무게가 더 크다. 이 교훈을 공직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남겼었어요. 그 유서에. 예. 요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배우자한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는 해석인데 굉장히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뭐 잘 보이려고 청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한테 주지 말고 배우자한테 주면은 다 오케이 되는 건가? 누가 봐도 이상하고, 그리고 실제로 배우자가 뭔가를 받았을 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윤석열 부부는 그 신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익위가 그런 부분까지 이제 잘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혐의 없음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되게 이제 황당하고 말도 안 되고 당연히 권력의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뭐 그 정황들이 있는 것이고, 그 정황 속에서 이 고인께서 얼마나 이제 뭐 극심한 스트레스와 아니면은 어쨌든 지금 뭐 밝히지 못했지만 그런 외압들 뭐 이런 게 있으셨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다시 이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까지 뭐 밝혀서 그 뭐 고인의 유서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돼서 억울한 이러한 뭐 죽음이 희생이 아니기를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이 조사가 이제 고 김모 국장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당시 사건 종결의 근거로 활용됐던 법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5만 원 이하일 경우 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 사항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백은 누가 봐도 5만 원 이하는 아닙니다. 예.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법에 적용이 되는 대상도 당연히 아닙니다. 5만 원이라는 그런 규정을 둔 것은 이것이 관례상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5만 원이라는 그런 금액을 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이것을 과도하게 좁게 해석하면서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권익위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하겠고요. 앞서 지금 우리 그 고인이 되신 그런 분의 메시지도 나왔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양심 고백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권력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결정 의사구조를 이끌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보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이 5만 원 규정이 마찬가지로 그에 부합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직무 관련성을 좁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5만 원이라는 부분을 왜 적용하게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사건 당시에 종결 처리를 주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부산교육감 재선에 출마를 진행을 하고 있군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당이 없이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이분이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여당 그 뭐 관계 있다고 이제 저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소속은 없지만 어쨌든 보수 진보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시민들께서 이제 투표는 하시고 또 후보자들이 그렇게 또 마케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것이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뭔가 보훈됐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제 충분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이제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재선에 출마를 했었고 낙선을 한 상태였군요. 굉장히 이게 적절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다행히도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착수되는 상황에서 이 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도 좀 밝혀내야 될 것 같고 이 진실이 정확하게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사건을 덮고 선거 나간 이런 사람이라던가 결국에는 종결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간부가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그 경위들을 다 철저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명품과 명품이 아닌 거의 차이는 디테일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걸 그냥 진상 규명할 거야. 어떻게 종결됐는지, 어떻게 간부 사망했는지 경위를 볼 거야. 이거에서 끝나지 말고, 그러니까 의사 결정 과정이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외압이 있었는지, 그 외압선이 어딘지, 그리고 조직 권익위는 반부패 기관의 최고 그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반부패 기관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게 되는 분명히 엄청난 외압이나 조직 특유의 문화라던가 그 당시 상황들이 명명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이거를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진상 규명을 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방지,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구조를 설정하게 될 거다. 민주당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거라 봅니다. 예, 대통령의 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 여기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사건 종결의 결정 과정과 이 후속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님 먼저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